제가 의사분들의 영상과 전문가분들의 책을 모두 정독하고 정리했는데요. 식욕을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식욕이 생기는 이유, 식욕에 대한 비밀을 심리적, 신체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리고 나에게 맞는 상태가 어디인지 확인을 하시면서 그거에 맞는 해결책까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주변에서 너 왜 그렇게 식욕이 없냐, 너 어떻게 그렇게 밥 먹다가 숟가락을 잘 놓냐 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부터 식욕이 없었냐 하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저는 밥을 먹으면 식후에 꼭 케이크와 바닐라 라떼를 먹어야 하고 또 주기적으로 이제 디저트를 계속 섭취를 해줘야 하고 안 좋은 식습관 때문에 배가 불러서 잘 걷지 못할 정도로 많이 먹거나 한 번에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참았다가 갑자기를 이만큼을 먹는다든지 하여튼 별로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제가 요즘은 굉장히 식욕이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치킨을 이렇게 막 뜯으면서 궁금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이게 먹고 싶었을까? 딱 먹고 나면 별거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이 치킨이 먹고 싶었을까 너무 궁금해서 그때부터 식욕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 내 식욕을 좀 관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식욕에 관한 이론들을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서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적인 이유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봤을 그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입니다. 그 욕구에는 위계가 있는데 그 가장 위쪽에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고요. 가장 아래쪽에는 생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은 생리적 욕구죠. 우리가 배우기로는 하위에 있는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욕구를 생각을 한다고 배웠는데 이 상위에 있는 욕구가 무시당했을 때 오히려 이 하위에 있는 욕구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단계가 애정의 욕구예요. 부모로부터의 사랑, 친구, 가족들과의 소속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애정의 욕구인데요. 내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주변 지인들한테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하고 외로운 상태다. 그러면 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하위에 있는 욕구들에 조금 더 집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생리적 욕구, 식욕, 잠 이런 거에 대한 욕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대사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되게 이 위에 있는 욕구들이 다 이렇게 실현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개는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의 욕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옛날에는 이 안전이 우리 원시시대만 해도 동물들한테 피해서 이제 동굴에서 잠을 자고 이런 것들 정말 살기 위한 안전의 욕구였다면 요즘 사람들은 계속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계속 불안해요. 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이유에서 불안감이 계속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을 때 생리적 욕구인 식욕이 당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그 윗부분에 이제 존경의 욕구, 인정 욕구죠.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위에 있는 생리적 욕구를 발현시켜서 식욕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아실현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 욕구가 있고 애정과 안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식욕이 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언제 제가 이거를 깨달았냐면 제가 초보 강사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모두의 초보는 다 서툴고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 쿠사리를 먹었단 말이에요. 잘 못하니까 내가 이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디뎌서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이 인정 욕구를 무시당한 거예요. 인정 욕구가 무시당하니까 집에 와서 계속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요. 계속. 그래서 살이 많이 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정 욕구를 그래서 어떻게 해소를 했냐. 나는 당연히 지금 잘할 수가 없어. 나는 처음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자마자 식욕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식욕이 많이 들었다 하면 나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이 지금 무시가 되고 있고 또는 내가 진정한 욕구를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들이 정말 다양하지만 어떤 분들은 안전, 나의 몸을 위해서 하겠죠. 진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안전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대개는 이 애정과 또는 존경의 욕구 때문에 다이어트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 예쁘단 말을 듣고 싶어. 내가 너 다이어트해서 뭔가 달라졌다. 너 되게 멋있어 보인다. 아니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삶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을 다이어트라는 행위로 이렇게 승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내가 다이어트 결심을 했다라는 것은 결핍이라고 느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 말은 나의 어떤 욕구 중에 어떤 부분이 결핍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작하자마자 생리적 욕구인 식욕이 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리적인 이유 첫 번째 욕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보상 심리예요. 보상 심리.
그리고 이 보상 심리랑 같이 나오는 게 이제 도파민인데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울해지잖아요. 울적해져. 기분이 안 좋아지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울적한 기분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우리 뇌가 어떤 시스템을 발현을 시키느냐. 내가 기분이 울적하니까 아주 쉽고 빠르게 이 기분 울적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 중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 중에 아주 쉽고 빠르게 내 기분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뭐 봉사를 해서 기분이 좋아졌어. 케이크를 먹었더니 기분이 좋아졌어. 아니면 내가 푹 자고 일어났더니 기분이 좋아졌어. 뭐 이런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거를 내가 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달달한 거, 좀 음식, 내가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잖아요. 심리적으로 만족도 되고 막 당이 빠르게 오르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으로 보상을 해주려고 한다. 이게 바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먹는 보상 심리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심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저항 심리다. 이 저항 심리는 뭐냐면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자유를 침해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에 반발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심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죠? 초콜릿 절대 먹지 마. 너 떡볶이 절대 먹지 마. 치킨 시켜 먹지 마. 너 배달 안 돼. 이런 말들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서 뭐가 생기냐? 이 저항 심리가 발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자마자 이게 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항 심리에서 오는 식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저항 심리랑 같이 오는 게 뭐냐면 푸드 판타지예요. 푸드 판타지가 뭐냐면 저항 심리가 발동이 되니까 하지 못하는 걸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상을 할 때 어떤 상상을 하게 되냐면 그 먹는 것을 되게 자세하게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으로 이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 맛있는 냄새가 막 생각이 나고 그 뭔가 지글지글한 삼겹살 소리가 생각이 나고 약간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푸드 판타지인데요. 그런데 이 푸드 판타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심리적으로만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체적으로도 몸이 에너지가 부족할 때 이 푸드 판타지가 발현이 된다고 하는데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미네소타의 기아 실험이라고 사람들을 일부러 좀 에너지를 적게 해서 좀 굶겼대요. 굶겼더니 그 사람들이 진짜 미친 듯이 갑자기 먹는 것을 계속 그린다던가 아니면 먹는 행위를 계속 따라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잡지에서 음식 사진을 막 긁어 모은다던가 그 음식에 대한 집착을 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지 못하게 했을 때 발현되는 그 저항 심리와 함께 그 심리적으로 이 음식에 대한 갈망이 더 높아지는 상태가 바로 이 저항 심리에서 오는 상태인데요. 이 푸드 판타지를 요즘은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먹방이죠.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대리 만족을 위해서 먹방을 많이 보시는데 이 먹방이 대표적인 이 푸드 판타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어떤 영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판타지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 볼수록 내가 거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그 먹방을 볼 때 어떤 음식을 보는 거, 그 음식을 먹는 걸 상상하는 거 이런 것만으로도 뇌의 보상 회로가 켜져서 계속 그거를 더 원하게 되는 약간 중독처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그 먹방부터 끊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심리적인 요인 마지막인데요. 바로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외롭거나 뭐 우울하거나 뭔가 그럴 때 마음이 약간 공허한 느낌 있잖아요. 뭔가 속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뇌에서는 이 속이 텅 빈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아들일 때 이 공허함을 이제 채워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음식을 선택을 하죠. 그러면 음식을 먹게 되면 공허함이 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허함이 채워지면 이렇게 공허한 느낌이 들 때 이렇게 음식을 먹여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공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음식을 계속 당기게 만드는 이제 루프를 타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인 이유를 4가지를 알아봤죠. 이 심리적인 이유를 이해하고 나서 신체적인 이유까지 이해를 하시면 이래서 내가 식욕이 계속 당겼구나.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이 보이실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는요, 신체적인 이유예요. 신체적인 이유의 첫 번째로는 체중 조절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어떤 한 체중으로 계속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42kg예요. 그러면은 이 42kg에서 제가 3kg가 쪘어요. 그러면 내가 이 3kg를 빼기 위해서 다시 약간 식욕을 줄여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3kg가 빠졌어. 그럼 큰일 났잖아. 몸 입장에서는 지금 에너지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42kg로 만들기 위해서 식욕을 좀 돋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체중 조절 값이라는 것 때문에 식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에너지 섭취를 좀 더 하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에너지를 좀 줄이게 만들다던가 하면서 이 체중을 내 몸이 생각하는 평균의 조절 값으로 계속 회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갑자기 뭐 한 달에 10kg 아니면 뭐 일주일 만에 뭐 5kg 막 이렇게 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체중 조절값 때문에 그 음식을 내가 조절을 할 수 없게, 식욕을 조절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는 천천히 나의 체중 조절값들을 천천히 조금씩 바꿔가면서 몇 달에 걸쳐서 천천히 하시는 게 요요 없이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식욕이 당기는 이유 중에 체중 조절값이라는 게 있고요. 호르몬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어요. 렙틴과 그렐린이 있습니다. 렙틴은 뭐냐면 배부름 호르몬이에요. 배불러. 그렐린은 배고파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게 되면 렙틴이 나와서 너 이제 배불러 라는 신호를 이제 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뇌가 이제 그만 먹자 라고 해서 이제 식욕을 좀 줄이고요. 내가 배고파, 배가 너무 고파, 밥 먹을 때가 됐어. 그러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식욕을 돋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호르몬이 평상시에는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일정 수준으로 조절을 해서 내가 식욕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이 렙틴이 지방에서 나옵니다. 배불러 호르몬이 지방에서 만들어져요.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이면 렙틴이 나와서 야, 너 몸에 지금 지방도 많이 쌓였고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라 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살이 찐 사람들은 지방이 많다는 뜻인데 왜 그런 사람들은 식욕 조절이 안 될까요? 왜냐면 우리 호르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정 수준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지방 비율이 높으신 분들은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계속 자주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에서 렙틴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그런데 계속 자주 많이 나와 있으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뭐야 렙틴 또 왔어? 야 너 장난치냐? 너 무시한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뇌에서 렙틴이 너무 자주 오니까 거짓말을 우리가 한 번 하면 속아 넘어가는데 거짓말을 두 번, 세 번 하는 사람한테는 안 속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뇌도 이 렙틴이 뭐 적당히 나왔을 때는 배부른가 보네? 그러면은 식욕을 좀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이 렙틴이 자꾸 와. 계속 오면 좀 무시를 하게 되는 거야. 쟤 또 왔네. 난 제 말 안 들을란다. 이렇게 무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체지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렙틴 저항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체지방이 높아지면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체지방이 적은 사람들에 비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나시면 내가 렙틴 저항성이 있어서 조금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신체적 변화인데요. 그 다음은 이제 혈당이에요, 혈당. 혈액 속에 포도당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음식을 먹으면 이 포도당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혈관 안에 포도당이 많아지니까 정상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인슐린. 자, 그러면 이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 이 혈액에 포도당이 조금 줄어들어요. 왜냐면 이 인슐린이 이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가 된다거나 아니면 혈당이 너무 자주 높아져. 간식을 자꾸 먹어. 이게 조금 정상이 돼야 되는데 간식을 자꾸 먹고 그리고 혈당을 좀 높이는 거 있죠. 혈당 스파이크 높이는 것들 막 갑자기 프라푸치노 막 이런 거 초코 프라푸치노 막 이런 걸 막 혈당을 막 높여. 그러면 갑자기 인슐린이 얘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자주 나오겠죠. 몸에서 자주 나와요. 그러면 우리 뇌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인슐린 얘 자꾸 나오네? 너 무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높은 확률로 렙틴 저항성도 같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저항성이 같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식욕을 계속 조절을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신체적으로는 그렇고요. 신체적인 내용이 이제 두 가지 더 남았는데요.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아까 전에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그렇지만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코르티솔 또는 코티졸 이런 호르몬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나오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렙틴 있잖아요. 배불러 호르몬. 이게 높아지면 배불러 호르몬이 좀 낮아져요. 그러니까 식욕을 당기게 만드는 거죠. 이게 나오는 거 자체로.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코티졸이 나오면 우리 몸에 지금 울적하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행복감, 좀 만족감을 좀 내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로토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트립토판이라는 게 필요한데, 트립토판, 이게 이제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이 세로토닌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이 트립토판이 뇌에 도달을 해서 세로토닌을 만들게 하려면 인슐린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인슐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코티솔이 나왔어? 세로토닌을 높여줘야 돼? 그래서 세로토닌을 만들기 위한 원료가 필요해? 그런데 이 원료를 뇌에 도달하게 만들어주려면 이 인슐린이 필요하니까 인슐린을 또 분비해요, 뇌가. 근데 이 인슐린이 아까 언제 분비된다 그랬죠? 혈당이 높을 때 분비가 된단 말이에요. 혈당이 높을 때 혈당을 내려주기 위해서 분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슐린을 분비하기 위해서 또 혈당을 빠르게 올리게 하는 음식들을 찾게 만들어요. 누가? 스트레스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을 높이는 음식들을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거 땡기고 떡볶이 먹고 싶고 이런 이유들, 특히 그런 이유들이 바로 이 혈당을 빨리 높여주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체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이제 신체적인 이유 마지막인데요. 우리 여자들은 생리를 하잖아요. 그럼 생리를 하면 호르몬이 되게 오락가락 하면서 매주 호르몬이 바뀌는데, 호르몬이 바뀔 때 우리 몸에서 식욕을 당기게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생리 전에 황체기, 그러니까 생리 전에 일주일 동안 호르몬이 당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울한 기분, 붓기, 그리고 혈당이 좀 불안정해지고요. 거기다가 내가 만족감을 주게 하는 그 세로토닌이 좀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이때. 그래서 세로토닌이 좀 부족해지니까 다시 혈당을 높이게 하는 것들을 찾게 만들죠. 그게 우리가 생리 일주일 전에 식욕이 미친 듯이 널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얽혀 있어요. 단 한 가지만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상태 하나만으로 설명이 된다던가 아니면 내 몸 상태 하나, 생활 습관 하나만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식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원리 원칙대로 건강한 생활을 하셔야 돼요. 건강한 생활. 그럼 이 식욕을 해결하기 위한 건강한 생활에는 뭐가 있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강한 생활은 첫 번째로는 나와의 대화. 생각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는 활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나의 욕구는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했는데 내가 왜 그거에 긁혀서 기분이 나쁜지 그런 것들을 좀 곰곰하게 들여다보는 것들을 하시면 나의 이 심리적인 욕구에 뭐가 해소가 안 되고 있는지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와의 대화가 건강한 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나와 스스로 대화하기. 제가 이거를 대학원에 가서 하게 되었는데 제가 예술심리치료 대학원을 나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정말로 제 삶에 되게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나와의 대화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햇빛 쬐기. 해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햇빛을 의도적으로 진짜 식후에 10분이라도, 한 15분이라도 햇빛을 쬐면서 산책을 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렙틴, 배불러 호르몬 신호가 약해지고 그렐린이라는 배고파 호르몬이 강해져요. 그래서 식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햇빛을 통해서 행복 호르몬이 생성이 되니까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면의 질을 위해서 햇빛은 꼭 반드시 쬐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햇빛 쬐기가 어렵다 하시면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제가 비타민 D를 많이 먹거든요. 비타민 D 그리고 요즘은 제가 잠에 들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서 그 식물성 멜라토닌을 좀 먹고 있는데 그거가 생각보다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숙면을 취하는 것보다 잠에 빨리 들게 만드는데 식물성 멜라토닌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타민 D랑 식물성 멜라토닌 그리고 마그네슘 이렇게 좀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먹는 영양제 3개인데요. 그래서 내가 숙면을 좀 취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영양제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완을 하게 해주는 습관을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그냥 살면서 내가 무조건 꼭 챙겨야 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이완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 몸을 좀 릴렉스하게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인데요. 제가 추천하는 건
요가를 살면서 한 번쯤은 요가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가랑 명상인데 뭐 명상은 사실 초보자가 하기는 어렵고 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요가라는 거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거 아니면 반신욕을 습관처럼 들이는 거라던가 족욕도 너무 좋고요. 아니면 아로마 오일 같은 거 쓰시면서 이완하는 습관을 많이 들이셨으면 좋겠다. 릴렉스하게 만드는 그런 습관을 꼭 반드시 들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이완하는 습관 내가 요가 해보고 싶은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제가 아주 쉽고 짧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 영상들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런 거 한번 따라 해보시면서 이완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이완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 아로마 오일인데요. 이 아로마 오일도 같이 한번 써보세요. 이 아로마의 효과가 생각보다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먼트들을 좀 많이 만드셔라. 그게 제가 추천드리는 건강한 생활 중에 세 번째고, 그리고 마지막은 습관 교정입니다. 야식 먹는 습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안 좋은 식습관들, 또는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나 운동 부족, 잦은 자책이나 자기 비난 등 심리적인 습관까지 전반적인 삶의 안 좋은 습관들을 전부 다 개선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 교정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만들어 온 이 습관들을 교정하는 게 진짜 정말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 습관 챌린지를 만들었는데요. 이 습관 챌린지들은 나의 몸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납득 가능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하나씩 교정해 나갈 수 있는 습관 챌린지를 만들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창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이 식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정말 필요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내용들 있거나 더 알아보고 싶으신 내용들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